혹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이를 닦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35년 동안 치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치과의사 김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지난주 진료실에 오신 78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씩 양치질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가 흔들리고 찬물만 마셔도 아프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를 해보니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었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이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양치를 대충 하는데도 이가 더 튼튼해요. 박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만납니다. 평생 성실하게 구강 관리를 해왔는데도 오히려 치아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 말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80이 넘어서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35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것은 구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입안의 환경이 크게 바뀌거든요. 잇몸은 예전보다 얇아지고 민감해지고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층도 점점 닳아 없어져요. 침의 양도 줄어들죠. 이런 변화를 모르고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양치질을 계속하면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마치 낡은 옷을 세게 빨면 더 빨리 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1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셔서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매 식사 후 정확히 3분 안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셨죠.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양치를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가 이렇게 아픈 걸까요?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를 보니 치아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닦으신 결과였죠.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노년기 구강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내용들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잠깐 여러분께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혀로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시나요? 거울을 보시면서 예전보다 이가 길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찬물이나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이가 시린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께 특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80이 넘어서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79세 이정남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하신 지 석 달 만에 선생님, 이제 찬 맥주도 마실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거든요. 구강 건강은 단순히 이와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입안의 건강 상태가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서 다른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강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미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노년기에 흔히 하게 되는 잘못된 구강 관리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구강 건조증의 위험성과 관리법, 그리고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구강 관리 상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3번 양치질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70대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씩 닦는데 왜 이가 아픈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너무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잇몸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잇몸 두께가 20대 때보다 상당히 얇아져요. 이런 상태에서 딱딱한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손상되고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오신 75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매 식사 후마다 꼼꼼하게 닦으셨는데 최근에 이가 흔들리고 찬 것을 먹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었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는 하루 2번만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선생님, 그럼 이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3달 후에 다시 오신 할머니는 선생님, 이가 덜 아파요. 신기해요 라며 웃으셨거든요. 양치 횟수를 줄였는데 오히려 상태가 좋아진 거죠. 그럼 어떻게 양치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칫솔을 바꾸는 거예요. 딱딱한 칫솔모 대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요즘 나오는 초극세모 칫솔이 정말 좋아요.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잇몸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치 방법도 바꿔야 해요. 세게 문지르지 말고 마치 계란을 만지듯이 살살 닦으세요. 칫솔을 45도 정도 기울여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돼요. 시간은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약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미백이나 치석 제거 효과가 강한 치약을 좋아하세요. 하지만 이런 치약들은 나이 든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사용하셨어요. 선생님, 하얀 이가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백 치약을 써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가 너무 시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치아 표면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를 보호하는 겉껍질이 점점 얇아지는데 거기에 강한 치약까지 사용하시니까 더 빨리 닳아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께 순한 치약을 권해드려요. 특히 민감성 치아용 치약이 좋아요. 이런 치약들은 치아를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린 증상을 줄여주거든요. 치약 양도 콩알만큼만 짜시면 돼요. 많이 쓴다고 더 깨끗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식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밥 먹고 바로 이 닦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82세 이순례 할머니는 평생 식후 3분 안에 양치하는 게 습관이셨어요. 그런데 이가 점점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시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과일이나 탄산음료 같은 신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해요. 이때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면 부드러워진 치아가 더 쉽게 닳아 없어져요. 그럼 언제 양치를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물이나 무설탕 차를 마시시면 입안의 음식 찌꺼기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급하시다면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순례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선생님,
이가 덜 시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거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강 건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입이 마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84세 정영자 할머니는 최근에 입이 자꾸 마르고 음식 맛도 잘 못 느끼겠다며 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검사해 보니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어요. 충치가 여러 개 생겨 있었고 잇몸에는 염증까지 있었거든요. 침은 단순히 입을 축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치아를 보호하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도 꼭 필요하죠. 나이가 들면서 침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너무 심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고혈압약이나 우울증약 같은 것들이 침 분비를 더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거죠. 구강 건조를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정도가 좋아요. 무설탕 껌이나 사탕도 도움이 돼요. 침 분비를 자극하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정영자 할머니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에 입안이 편해지니까 밥맛도 돌아오네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83세 송민호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원인을 찾다가 심각한 잇몸 염증이 발견됐고 이것이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잇몸 치료를 받으신 후 놀랍게도 심장 상태가 많이 개선되셨어요. 이처럼 입안의 염증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서 다른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면 전체적인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나이에 맞는 올바른 구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양치질부터 바꿔보세요.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그리고 자기 전에 1번이면 충분해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닦느냐예요.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시고 마치 연두부를 만지듯이 살살 닦으세요. 2분 정도 닦으시면 돼요. 치약도 바꿔보세요. 미백이나 치석 제거 같은 강한 효과보다는 민감성 치아용이나 저자극성 치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양은 콩알만큼만 짜시고요. 더 많이 쓴다고 더 깨끗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신 후에 하세요. 그 사이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무설탕 차를 마시시면 충분해요. 특히 과일이나 탄산음료를 드신 후에는 더 오래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구강 건조도 꼭 관리하세요.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자극해 주세요. 가습기 사용도 도움이 되고요. 만약 복용하시는 약 때문에 입이 마른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환자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76세 김순덕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찬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양치를 덜 하니까 오히려 잇몸이 좋아졌어요 라며 신기해 하셨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85세 최말자 할머니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이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말씀하시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6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함께 갈비도 먹을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80이 넘어서도, 아니 100세가 되어서도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돼요. 오늘은 칫솔을 부드러운 걸로 바꾸시고, 내일은 양치 방법을 바꿔보시고, 모레는 치약을 바꿔보시는 식으로요.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오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고 간단하거든요. 아직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을 배워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구강 건강은 단순히 이와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입안이 건강해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자신 있게 웃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넘치게 생활하세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더 즐겁게 참여하시고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도 더 행복해 하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거예요. 제가 35년 동안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쉽고 경제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나눠주세요. 올바른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건강한 미소로 더 젊게, 더 활기차게 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구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